안녕하세요. 여기 보신 분도 있고 처음 뵙는 분도 계시네요. 저는 이 도봉이동 희망 도시재생센터에서 건축 전문 PD로 일주일에 2번 정도 나오고 있는 건축사 이기훈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여기 분들 모시고 하는 것은 이제 내년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일환으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협업 플랫폼을 만드는 건데 내년에 이제 지금 설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내년 이제 공사를 하반기부터 공사가 들어갈 건데 그게 이제 완공이 되면은 아니고 우리가 그걸 플랫폼을 어떻게 쓸 건가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지금부터 이제 그걸 생각해보고 해야지 이제 나중에 이제 그게 다 완공이 됐을 때 우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우리가 또 앞으로 나갈 길이 있고 또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것이 이게 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이게 상당히 외국에 비해서 많이 늦어요. 이게 외국에는 많이 선례도 많고 또 좋은 것도 많고 또 잘못된 것도 있고 한데 그나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도시재생 사업이 많이 좀 뒤처져 있는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그 전국에 이제 도시재생 사업 해가지고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제 도예지 쪽으로 좀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경제적인 도움이라든가 행정적인 것도 많이 도움이 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도봉 이동이 한 4, 5년 전부터 이게 이제 시작돼서 지금까지 이제 도시재생 사업이 좀 쭉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고 할 겸해서 이렇게 좀 시간을 저녁에 좀 마련했어요. 이렇게 마련을 했으니 같이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생각해보도록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제일 처음 보내준 게 이게 이제 사실 이 그림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이삭 죽는 여인들의 이게 밀레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 내가 이걸 왜 보냈냐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다 성인이 지금 어렸을 때부터 별명이 있잖아요. 별명이 있으면은 사람이 이름은 이제 지나가면 이제 잊어버려요. 알 수가 없어.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중학교 때 별명을 하나 얻으면은 그게 이름은 생각 안 나도 계속 그 별명은 계속 유지가 돼요.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우리 요새 말로 지속 가능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게 가다가 끊기면 지속 가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사실은 이것을 그냥 보면 모르는데 이 그림이 된 속뜻을 알면 참 이게 서글픈 사실 명화예요. 이게 서글픈 명화인데 근데 여기 이제 이삭 죽는 그림을 보면서 이게 닉네임이 붙은 것이 이제 이게 이삭 죽는 여인인데 여기 그림을 잘 보면 뒤에 보면 마탄 사람 하나 있을 거예요. 이게 사실 농장 뒤에 저게 감시하는 거예요. 저게 그림이 감시하는 것을 화가 그린 거예요. 이 전원 풍경을 그린 거예요. 이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별명에 대해서 어떤 그런 강력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두리마을이라고 이제 우리 마을 이름을 지었잖아요. 사실 저는 두리마을을 몰랐었어요. 난 두리마을에서 처음에 둘리마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두리마을이라고 이제 둘이 걷는 마을이잖아요. 그래서 손잡고 걷는 그런 마을이 사실 그때 닉네임이에요. 그게 그렇게 해야지. 과연 도봉 이동이라는 것은 행정적인 이름이에요. 그건 하지만은 두리마을이라는 것은 나중에 알려지면은 도봉 이동보다는 두리마을이 어디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것이 만약에 퍼져버리면 아 도봉구에 두리마을이라는 데가 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이게 도봉 이동이라는 것보다는 그건 행정적인 거지
이건 나중에 가면 잊어먹는다고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런 걸, 이게 여기는 이게 프랑스 파리에 있는 그 개성문이잖아요, 이게. 이게 그 쌍제레제 거리인데, 우리가 이제 프랑스를 이쪽에 그 여행하다 보면은 여행사들이 특히 에펠탑에 가면은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제일 먼저 소매치기 조심해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을 거예요, 아마. 이 프랑스에는 소위 말하는 종교적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프랑스라든가 로마 이쪽 가면은.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어떤 파리라는 도시가 어떤 그 소매치기라든가 어떤 뭐 비둘기가 많아가지고 지저분하다. 또 사람들이 동양인은 조금 서양 사람들이 보기에는 무식하다고 하는데 저희들 보기에는 사실은 서양인들이 더 무식한 거예요. 우리가 여자들이 신는 하일이 왜 나왔겠어요? 똥 밟지 말라고 그걸 이게 하일이 이게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무식하다고 나는 봐요. 그게 동양인보다도. 그래서 이 샹젤리제 거리를 이게 프랑스에서 이 거리를 전체를 다 환경 개선을 하고 이 파리에 대한 그 잘못된 그 나쁜 그 시각을 없애기 위해서 도시계획의 일환으로 샹젤리제 거리를 다시 환경조사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우리도 사실은 도봉 이동이 어떻게 지금으로서는 지금 현재는 특별할 것 없는 그런 서울 시내에 있는 마을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도시재생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 지금 우리가 하는 플랫폼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오토봉거리라든가 다른 이 어린 루터 주변에 그 사업을 하면은 도봉 이동이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그 사업을 통해서 하면서 아니 주민들은 나하고는 관계없지 않느냐 이 생각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실제는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동네가 바뀌면은 사람이 모이고 사람이 모이들면은 젊은 사람들이 모이면은 동네가 다 바뀌는 거예요. 모든 지금 이 제가 보여드린 샹젤리제 거리도 그런 일환으로 도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계적인 방향이에요. 그게 새로 건물 짓고 새로 건물 재개발 재건축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사람이 사는 데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은 재개발 재건축하면은 거기에 이득 보는 사람들은 거기 주민보다는 돈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들어오는 것이 주목적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도시 재생이 아니라 도시를 타락시키는 거예요. 나쁜 쪽으로. 그게. 주민들이 다 같이 어울려 사는 동네가 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동네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을 좀 우리가 같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도시재생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이에요. 그런 방향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게 이제 2030년도까지 하겠다는 것이 프랑스에 제가 이걸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이 도봉 이동 두리마을이란 이름이 참 저도 보니까 두리마을이라 이름 써가지고 저도 상당히 재밌다고 생각해요. 두리마을 참 정겹고 마을이 잘 졌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리가 아니고 두리. 그러니까 두리 마을을 했는데 하여튼 어쨌든 간에 두리마을을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그 두리마을을 이것이 뭐 이렇게 홍보가 안 됐으면 사실은 이 그림 저도 몰랐을 거예요. 이게 이제 인터넷에서 저도 본 거예요. 이거. 인터넷하고 다른 데 다운받아가지고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으니까 이 두리마을을 잘 육성하는 것이 사실은 근본적인 취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실은 그게.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잘 알게 하시겠죠. 뭐 이게 이제 희망 플랫폼을 지금 여기다 만들고 그 앞에 이제 재생센터가 있고 사실은 이 도시가 여기가 지역이 잘 보십시오. 이게 보시면은 나중에 최종적으로 가서는 제가 과연 플랫폼을 졌는데 여기서 뭘 할 거냐 그런 걸 여러분한테 사실은 숙제를 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야, 여기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자고, 그거밖에 없는데 뭘 할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제가 나중에 또, 잠깐 또 얘기를 하겠지만, 다른 도시 재생하는 모든 동네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거기서 다시 태어난 것이 새로운 동네가 태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여기는 제가 보이는 건 이것은 지금 뭐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방에서 하고 있는 지금 사업에 이게 사실 순천에는 서당골이라는 그 농업회사예요. 여기도 장 담그고 뭐 고추장 담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쨌든 이것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이게 전국의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을 해가지고 한 1200개가 된대요. 전국에. 그런데 지금 서울 시내는 한 110개 정도? 거의 10% 가까이가 서울 시내에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그래도 활성화되고 많이 되는 것이 순천의 서당골이라는 이 회사예요. 서울당이라는 그 회사가 여기에 이제 술도 만들고 장도 담그고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이게 하는 거니까. 그런 것을 지금 여기 하고 있는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까 거기는 지금 그런 거 시골이니까 그 지역에 맞는 그 장담국이라든가 그런 걸 하고 있지만, 여기 서울 같은 경우는 야, 여기 두 봉구는 없는데 뭐가 있지 않느냐. 나중에 이제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실 여기는 이게 성수동이에요. 성수동이 옛날부터 그 재화 이 구두 만드는 쪽으로 많이, 거기는 관해수공업 쪽으로 많이 그 활성화된 동네예요, 거기. 그래서 거기는 자기 마을에 대한 걸 잘 특성을 이용해서 이 수제화 만들기 위해서 만든 그 지역이기 때문에 희망 플랫폼을 거기에 또 적용을 시켰어요. 사실 여기 할 때도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야, 그럼 뭐 구도에 해가지고 뭘 저기가 있겠느냐. 그게 아닌 거예요. 여기 나온 것이 이렇게 나오면은 이게 성수동 그 일대가 옛날에 했다는 것을 사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잘 몰라요. 그냥 우리 이제 기성세대, 50대, 60대, 70대 분들은 그 성수동 일대가 이런 수제화 만들고 구두 만드는데 거기가 전초기지라는 것을 누구들 다 알 거예요. 그것을 사실은 이게 알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그 동네. 여기로 인해서 청년들이 새로 창업을 하고 여기로 해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하는 거예요, 그걸 이용을 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사실은 외국이에요. 이건. 어떻게 지역성을 내가 보이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 여기는 그 모차르트 다 아시죠? 음악의 천재인 모차르트 있는 짤츠부르크 거리예요. 그 이 거리 조금 앞에 가면은 쭉 중간에 가면 그 모차르트가 생가가 있어요. 거기 2층인가 3층에 생가가 있어요. 지금도 그 피아노 있는 거 지금도 있어요. 그 전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 외국이에요. 여기는 사실 이 동네는 아주 어떻게 보면 별 볼 일 없는 동네였는데 그 모차르트 한 사람을 이용해서 이 동네를 다 탈바꿈시킨 거예요. 여기가 한 사람 이용해서. 근데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여기 보면 이 상가가 쭉 있으면서 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 지금 상가 보면 판상으로 되어 있는 광고판이 하나도 없죠. 판상으로 되어 있는 게 광고판이 없어요. 뭐 미정원이니 무슨 재화점이니 뭐 빵집이니 그런 판상이 없어요. 여기 보면 다 입체형 그 모형물로 이게 광고판을 만들고 있어요. 잘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게 구두예요. 구두죠. 이게 장화죠. 여기 신발 가게라는 뜻이에요. 이 모형물을 보면은 저거 보면 아, 저 집은 빵집이다. 저 신발 파는 집이네.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하나하나 보면은 참 그렇게 독특할 게 없어요. 지난번에 오토바이거리 제가 그 업체에서 오고 주민들이 말씀드릴 때 계속 도로만 가지고 도로를 뭐 패턴을 이렇게 할 거냐 저렇게 할 거냐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저는 물론 도로도 중요해요. 중요하지만은 그 오토바이거리 보면
거기 이제 상점들이 쭉 있잖아요. 상가들의 그 전체가 보통 3층, 4층 그 정도잖아요. 거기는 광고판들 전부 정리 안 하면은 바닥만 거기 아무리 잘해도 살지를 못해요. 주변 전체가 바닥하고 간판이나 전목 건물 전체 아니면 위에가 다 같이 서로 어울려져야지 그 도로가 살아나는 거지, 바닥만 잘했다 해가지고 살아나는 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보면은 그렇게 보잘것없는데 전체가 이렇게 놓으면은 이런 굉장한 거리 조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간판이 되도록이면 입체 간판을 하나 가고 누가 보더라도 멀리서 봤을 때 아, 저 거리가 저런 거리구나, 특색 있는 걸 건물을 그 거리를 만들려는 거예요. 저도 오도본 거리 얘기할 때 그 지난번에 뭐 전봇대를 뽑아라 어쩌 얘기하잖아요. 전봇대는 사실은 뽑을 게 뭐 한전과 관계지만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얘기는 그 전봇대를 못 뽑으면은 전봇대를 세워놓고 디자인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걸 쳐다보지 말고, 설계 사무실은 어차피 그 설계자는 돈을 좀 받는데 거기에 요구를 하라는 얘기예요. 야, 전봇대 못 뽑으면 그 전봇대 색깔이라도 칠해달라,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래야지 바뀐다는 얘기죠. 그냥 있는 거 그대로 놓고 놓으면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거.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저를 포함한 여기 센터에 있는 분들이나 구청이나 다른 사람들은 보고 지나가는 분들이에요. 전부 다. 제가 여기 관계가 없으면 몇 번이나 오겠어요. 사실은 여기 있는 분들은 여기서 영원히 살지 아니면 어쨌든 간에 오래오래 여기 계실 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를 요구를 하셔야 돼요. 저기서 뭐 구청에서 잘 알아서 해주겠지? 코디가 있으면 뭐 전문가라는 건축 코디가 있으니까 알아서 만들어서 그걸 요구를 해주겠지?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물론 저도 하지만은 여러분들의 생각은 그걸 요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설계 도면이 바뀌고 그 거리가 바뀌고 바뀌면은 사람이 모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도시가 발전되고 활성화되는 거예요. 계속. 불공행이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보니까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건 이제 도시 재생의 전형적인 패턴을 말씀드려요. 여기는 이게 그 스페인에는 저 바스크 지방에 있는 조그만 그 빌바오 도시예요. 여기는 사실 옛날에는 그 조선이 이제 배 만들고 중공업, 철강 산업이 아주 활성화된 도시였대요. 스페인이 엄청난 활성화되어 있고 중공업계도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그런데 여기가 그 재작년이 심해가지고 여기가 그 경기 침체가 확 와버리니까 중공업이 한순간에 이게 바로 쇠퇴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 바스크 지방, 바스크 의회에서 생각하는 것이, 그럼 여기를 어떻게 하면 이 도시를 살 수 있느냐 생각해낸 것이, 그럼 도시 재생을 하자 해가지고 여기에 현상공모를 했어요.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이 도시를 만들어내는 게 해가지고 현상공모를 한 것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그 프랑크 게리라는 사람이 이게 박물관 집착했어요. 현상공모를 해가지고 박물관 집착했는데 이게 얼마짜리냐면 1억 2천만 불짜리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2천억 되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걸 칠 때 뭐라고 했냐면, 미쳤냐, 지금 우리가 지금 중공업이 다 망해가지고 난질 판인데 2천억을 오다 해놓고 이걸 전원다 해가지고 이게 사람이 오겠냐 한 거예요. 그런데 이걸 밀어붙였어요. 그래서 이게 2천억 이상 들여가지고 만든, 저게 사실은 저게 이제 그 티타늄이라는 저기예요. 금속이에요. 그게 저기 막 물고 비늘판 같이 만드는 거예요. 비늘판 같이 만들어가지고 저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건물을 딱 짓고 나서 3년 만에 원금을 다 뽑아낸 거예요. 3년 만에 2천억을 뽑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이 참 관광에 대해서 등한신 게 뭐냐면 맨 만드는 거, 야 차를 만들어 뭘 만들어서 파는 것이 그 능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현대에서 만약에 지금 현대나 기아에서 차를 만들어 가지고 삼성에서 반도체 만들어 파는 것에 얼마나 들어오겠어요. 사실은 그건 만들다 못 만들면은 그대로 바로 자동차 산업, 반도체 산업 죽는 거잖아요. 지금 동료들 저거 서유배라든가 보면은 옛날 건물, 지금 기원 전부터 있는 건물, 그게 사실은 지금 현대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만든 사람들 지금까지 그걸 뽑아내는 거 있잖아요. 그 돈을. 사실 우리는 그걸 보겠다고 몇백만 원씩 돈 들여가지고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그건. 사실 거기서는 그 사람들은 밥상만 옛날에 차려놓은 거 그냥 먹고만 있는 거예요. 그게. 가만히 보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이런 도시 재생 사업이 프랑크베리가 만들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지금 사람들이 보고 있잖아요.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지만은 사실 저는 못 갔어요. 제가 가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여기에요. 그래서 지금 도시 재생을 통해서 만약에 새로운 그 지역이 활성화되면은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게 생각 외로 지금 관광산업이 그 등한시하면은 절대로 힘들다는 얘기예요. 마을 전체가 바뀌면은 그 지역의 경제적인 부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전형적인 도시재생의 근본이에요. 이 동네가 옛날에 있던 이 동네예요. 이게 그 조선 하던 도크예요. 그 도시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거 하나, 그 프랑크 게리가 건물 하나로 통해서 이 전체가 바뀐 거예요. 이 동네가, 이 전체가. 그 빌바오 이 도시가 바뀐 거예요. 하나로 인해서. 동네가 완전 탈바꿈된 거죠. 그거. 이제 여기는 이제 이거 이제 또 아까 그것도 지역성인데 여기는 지역성을 이제 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이제 이게 그 여기 서울숲이 있죠. 성수동 가면 서울숲 그 앞에 보면 카페거리예요. 카페거리고 음식점이에요. 거기가. 사실은 성동구에서 이 지역을 많이 지금 육성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집들이 새로 지은 게 아니라 대부분 기존에 있는 주택들이에요. 주택 1층 아니면 2층, 3층짜리 주택을 개조해가지고 카페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여기 가면은 물론 여기는 서울숲이라는 강력한 백다른 데가 있어요. 뒤에 강력한 그 장수성이 있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은 성동구에서 아니 행정적으로 또 그런 지원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이만큼 지금 단실이 커져가는 거예요. 지금 성동구가 이런 거, 지금 카페거리가 이 전부 다 같이 이게 서울숲에 있는 그 카페거리예요. 전부 한번 시간 내면 가보십시오. 가보면은 거기가 서울숲이라는 그 강력한 장수성이 있지만은 이 동네가 이렇게 바뀌어갔다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시간 내서 한번 가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제가 어떤 지역성이나 장소성,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제 설명드리는데, 이제 우리가 플랫폼을 졌을 때 내년 뭐 지금 일정으로는 뭐 8월달부터 공사 시작한다니까 그럼 내후년 초가 되면은 중공이 나겠죠. 그러면은 아니 우리가 플랫폼을 만들었을 때 과연 이거 어떻게 쓸 거냐 그걸. 그리고 그걸 전체 기준을 어떻게 만들 거냐, 어떻게 쓰고 뭘 할 거냐. 그 건물이 졌을 때 그 다음날부터 바로 전기를 써야 되고 그 다음 달부터는 전기세가 나오고 수도세가 나올 거예요. 그럼 그때가 또 구청에 가서 돈 달라고 문 앞에서 이러고 있을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사실은 서울시라든가 국토부에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라는 얘기예요.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고 그게 계속 지속 가능할 수 있게 하라는 것이 거기에 목표예요. 물론 행정적으로는 도움이 되고 하겠지만 경제적인 도움은 없다는 얘기예요. 앞으로 사실은 지금 그 오세훈 시장이 바뀌었잖아요. 사실은 전임 시장 도시재생 사업이 역점 사업이지만 이게 바뀌면서 과연 도시재생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미 받아놓은 떡에 대해서는 그걸 잘 관리해서 떡을 크게 만들 필요는 있잖아요. 그냥 놔두면 누가 절대 해주질 않아요. 그냥 쉬어서 버려버려야 돼요. 그걸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걸 했을 때 과연 이제 그 만들었을 때 뭐 원데이 클래스라든가 뭐 하루를 쓴다든가 아니면 도서관, 공부방 이런 걸 해도 뭘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간에 이 두리마을을 이용해서 두리마을 사용하시는 분들 아니 그 사람들을 위해서 만들었을 때 과연 수익을 어떻게 창출할 건가 그 건물을 어떻게 쓸 건가를 지금부터 고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건물을 줬을 때 그때 가서 이제 야 우리가 뭐 해야지 이미 그때는 늦는다는 얘기예요. 지금부터 고민을 해서 뭘 해야 될 거니까 프로그램을 짜고 뭘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맞대고 얘기를 해야지 그때 가서 만들었을 때 우리가 대응할 수 있지. 그때 바로 중국 나서 우리가 뭐 합시다. 안 되는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우리 노하우가 또 우리가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전체가 그 많은 노하우가 있지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고민을 하고 서로 생각을 하고 공유를 해야지 그게 그때 닥쳤을 때 우리가 최소한으로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운다는 거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플랫폼 그 외적으로 어떤 이건 사실은 그 특산물을 이용해서 도농 간 협의에 의해서 어떤 상품을 들어오고 농산물을 들어와서 어떤 이런 직거래 장터를 한다든가 아니면 바자를 한다든가 이런 거죠. 물론 우리가 지금 지난번에 플랫폼 1층에 대해서 좀 공간을 비우자는 얘기했었잖아요. 그 공간을 비우자는 얘기했던 것이 바로 이런 의도를 갖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실은 동네에서 뭘 누가 직거래 한다고 해도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사실 건물 이런 데 와가지고 여기다 조금 차린다 해도 누가 오지를 않잖아요. 또 알지도 못하고 홍보도 잘 안 되고. 그렇지만은 만약에 플랫폼 지어놓고 1층을 다 비워놓고 날씨 좋은 때 만약에 건물을 1층에다가 모든 상품을 다 진열했어 봐봐요. 하지만 홍보를 안 했어도 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홍보가 되는 거고. 그래서 1층을 센터장님이나 저나 1층을 전체를 비워놓고 그걸 활용해보자. 그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이런 걸 또 하는구나. 그걸 보여주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1층을 좀 비우는 차원에서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똑같이 여기는 이제 아까 이제 뭐 원데이라든가 아니면 뭐 일일장터를 통해서 여기는 이제 뭐냐면 사실은 이 술이에요. 지방에는 사실 이런 게 많잖아요. 뭐 특성이 있고. 사실 술 저도 이렇게 보면서 이게 우리나라 전통적 한 2,000가지가 된대요. 사실 저는 술도 안 먹지만은 2,000가지 된다는 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사실 이 술이지만은 이 동네에도 보면은 두리마을 전체를 보면은 누군가도 술이 됐든 음식이 됐든 뭐가 됐든 누구보다 조금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특별한 사람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이용을 해서 그분의 어떤 장점, 다른 사람이 따라올 수 없는 뭐를 끄집어내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들. 근데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가 조금 뭐 장당은 조금 특색이 있지만은 내가 과연 이거 가지고 장사가 될까? 아니면 뭐
뭐 이거 가지고 사람에게 호응이 있을까? 이런 얘기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본인 혼자는 그걸 못해요. 혼자는. 그렇지만은 주변에서 누가 끌어주고 조금 리더 역할을 해주는 사람, 당신 이 솜씨면은 다른 사람도 할 수 있다. 그걸 이끌어주면은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전통주를 만들고 전통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여기만의 특색 있는 걸 만들 수 있어요. 이거 만드는 것이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막 어디 가서 엄청난 기술 배우고 와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런 분들이 전부 다 동네에서 조금 괜찮은, 잘 아는 사람, 그 사람 좀 더 배워가지고 협동조합 사회사회 만들어가지고 만드는 것이 이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까 그런 걸 만드는데 또 제가 그랬을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야, 이거 도봉이동 두리마을에는 아침에 그냥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와서 자고 또 출근하고 밥 먹고 그거밖에 없는데 뭘 하냐 여기서. 여기 뭐 어디 공산품 만드는 것도 아니고 누가 엄청나게 뭐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여기 도봉구를 한번 잘 보십시오. 여기 지금 도봉산에 가보면 도봉산 입구에 가면은 수락산도 그런데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는 운동복. 운동복 파는 데는 많어. 그리고 음식점은 많아요. 음식점 무지 많아. 들어가는데 쭉 전체에 있어요. 그런데 다 보여줘. 이 집은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집 있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고만하지. 아, 이 집은 누가 보더라도 괜찮은 집이에요. 좀 알려진 집 없어요. 다 고만하고 이런 집이에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불행한 거야. 우리는 어쨌든 간에 불행하지만서도 그 안에서 우리가 찾아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만약에 도봉산 입구에 그런 집이, 서너 집이 아주 유명한 집이 포진하고 있다. 그 잘하는 음식점을, 아, 여기 도봉 두리마을에도 잘하는 집을 끌어오기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것이 없잖아요. 없는 상태에서 끌어오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거기는 없어요. 여기는 새로 자세하게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성수, 아까 그 카페거리 만들었죠. 옛날에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지금은 거기가 좀 바뀌잖아. 여기를 만약에 지금 거기에 없고 그런 점이 없기 때문에 이 오도봉 거리에 음식점이 만약에 두세 개만이라도 괜찮은 집이 있다 소문이 나고 괜찮은 홍보가 됐을 때는 상황이 다른 거예요. 산으로 놀러 갈 때는 도봉산 가는데 밥 먹으러 갈 때는 두리마을로 가자. 그 소리가 있는 거야. 지금 우리가 보면은 사실은 놀러 갈 때는 한강으로 잘 가잖아요. 한강에. 다리 구경으로 또 물 구경을 가잖아요. 근데 밥 먹으러 어디로 가요? 한강으로 안 가잖아요. 이태원 가잖아요. 이태원 왜 가겠어요? 거기는 볼거리 있고 먹을 게 있고 많잖아요. 보러는 한강으로 가는데 밥 먹으러 갈 때는 이태원으로 가요. 그걸 노리자는 얘기예요. 산으로 갈 때는 도봉산을 가는데 밥 먹고 놀 때는 여기 와서 배 채우고 가자는 얘기죠. 여기는 도봉산이 그렇고 중랑천이 또 있잖아. 중랑천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을 과연 어떻게 이용할 거냐. 그걸. 그런 중랑천이라든가 도봉산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이용해서 이 두리마을의 사람들을 끌어들일 거냐. 그게 머리 숙제예요. 그게. 그 여기 이제 도봉계에는 그만 있는 게 뭐 요즘 뭐 중학생이나 그런 둘리에 대해 잘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여기 이제 둘리 잘 알잖아요. 한 둘리 보고 컸잖아요. 둘리 만화 영화 보고 사실은 청춘을 보냈다 할 정도잖아요. 둘리가. 근데 참 도봉보다 좀 저도 답답한 게 둘리 박물관에 쌍문동에 있어요. 지금 박물관에 졌어. 거기 몇 명 갈 것 같아요. 학생들이. 너무 구석에 있어요. 둘리 보러 가자고 쌍문동 거기 가겠어요? 그 아파트 뒤에 있어요. 극동 아파트 바로 옆에 네. 뒤에 있어요. 거기 첫 바퀴 있어가지고 네, 밖에 있어요. 내가 도봉계에 살으니까 거기 있다가 알지. 다른 사람 둘리마을 찾아간다, 둘리 박물 찾아간다면 못 찾아갈 거예요. 물어 가야 될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도봉계에 둘리라는 그런 것이 있고 지금 여기 함석헌 선생이 있어요. 함석헌 선생이 참 사회사일 거예요.
이게 이런 분들이 김영수나 이런 분들이 시인 같은 분들이 스필가 이런 분들이 사실 홍보가 그렇게 많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런 장사 속에 밝은 사람 다 일본 사람들이에요.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사람은 사실 일본에 그 사람은 엄청난 스필가 아니면 일본에서 그렇게 떠들고 광고를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소설가 엄청나게 세계적인 소설가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지역이나 나라에서 그 사람을 키워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게 우리도 그 사람이 쓴 소설책 하나씩 다 사는 거예요. 그걸 그만큼 광고라든가 관광하고 이쪽하고는 뗄래 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동차 팔아서 반도체 팔아가지고 그거 하는 것보다도 이런 산업을 하나 일으켜 놓으면은 내가 죽은 후에 내 자식 때도 같이 덕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서유럽이나 동유럽 갔을 때 지금 이집트 보러 가는 거 누가 만드는 거예요? 기원전에 만드는 거예요. 기원전 아니면 1000년, 2000년 전에 만든 것을 지금 우리가 그걸 보러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지금 이집트 사람들 피라미드 솔직히 어떻게 그게 단위 다 규명도 못하고 있어요. 그 사막 한가운데 기재 피라미드를 그 큰 것을 어떻게 만들었나. 그렇지만 우리는 그걸 보러 가고 있어요. 그만큼 관광 산업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종결에 가서는 이제 우리가 이 플랫폼을 줬을 때 그걸 어떻게 쓰고 우리가 지역성이라든가 어디 그 특성이라든가 둘이만의 특성을 이용해서 아니 우리가 이제 플랫폼을 어떻게 운영해야 되냐 그걸 어떻게 운영해서 그걸 전체 규제로 만들어서 도봉, 이동, 두리마을을 살만큼 시킬 수 있느냐 그걸 고민하자는 것이 지금 제가 본 네 가지입니다. 마을 활성화는 사실 저는 국가적인 산업이에요. 제 생각에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죠. 활성화 돼야지 뭘 할 수 있으니까. 무슨 지역 경제를 살리고 뭐 회복하고 칭찬하는 거 저건 국가에서 역점 사업이에요. 그건 서울시도 그렇고. 두 번째로 마을의 정체성 확립하다. 마을의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야 여기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먹고 자고가 탁 타는데 뭐가 있냐. 근데 지난번에 그 희망 플랫폼을 5층으로 짓잖아요. 5층을 지면서 센터장님 뭐 저거 야 그러면 여기 4층이나 5층 그러면은 여기 전부 주택가니까 4층 5층 올라가면은 거기 문이를 탁 열어놓으면은 또 괜찮지 않냐. 도봉산 보이고 산이 이 북쪽으로는 도봉산, 수락산 우리가 쫙 펼쳐져 있지 않느냐. 하다못해 옥상 올라가면은 커피 마실 때 여기 커피숍 어디보다 낫다. 그렇잖아요. 그걸 이런 걸 이용하자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지속 가능한 문제입니다. 단기성, 일회성이 아니고 영원히 갈 수 있게. 그걸 능력을 키우는 것이 사실은 여기 사시는 분들입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그 능력을 한번 키워놓으면 영원히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구청은 사실은 건물을 줘놨지만 구청에서는 그다음부터 행정적인 지원을 해주겠지만 금전적인 지원은 없다는 거예요. 서울시도 그렇고 국토부도 그렇고 그걸 키우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야 되고 생각하는 것이 실용적인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이 바로 3번, 4번이에요. 3번, 4번인데 4번은 혼자가 아니고 두리마을 전체가 같이 움직여서 공동체로 운영을 해야지 지속 가능하고 계속 이걸 이용을 해서 이 플랫폼을 이용을 해서 마을 전체에 다 끌어올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자는 거죠. 이게
지금 여기 이제 제가 이제 살아남기 위해서 우리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 중에 하나예요. 그게 어떤 그 마을 기업이라든가 어떤 1인 기업, 청년,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 사실 요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기 과연 이 동네에 그 빈집 아니면 조금 임대 가능한 집 그런 것을 찾을 수도 있지 않나는 얘기죠. 왜냐면 거기를 수리를 해서 지금 요즘 사실은 지하층이라든가 옥상 같은 데는 거의 누가 안 들어가요. 임대가 안 돼. 주거를 거의 안 해. 거의 이제 지금 다 혼자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 오피스텔에 이런 걸로 들어간다고요. 지금 있는 원룸으로. 그렇지만은 이런 주택 같은데 지하실이나 그 옥상 같은 데는 안 해요. 그렇지만 그것을 거기를 지금 개보수를 통해서 청년하는 창업주들한테 혼자 1인 기업한테 그걸 임대를 해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은 청년애들이 모여들잖아요. 그 방학천에 보면은 종병원 앞에 보는 방학천 쭉 있잖아요. 거기 보면 1층에 쭉 가게들이 있던 거예요. 사실은 거기 가게들이 다 술집이었어요. 거기 술집들이 쫙 있었던 거예요. 사실 내가 우선 얘기로 제가 그 앞에다 빌라라는 설계를 했어요. 근데 빌라 업자가 한 2주 만에 다 팔려버렸어. 다 계약이 끝나버렸어요. 야, 뭐 좋다고 이제 2주 만에 이제 빌라를 전에 다 팔렸으니 좋다고 했어요. 근데 2주 딱 지나 한 3주, 4주 되니까 다 해약한다고 다 연락이 오더래. 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다 팔렸는데 왜 또 해약을 하냐. 저녁에 갔더니 그 휘황찬란한 거예요. 그 개천 따라 술집이 쫙 있는 거예요. 그 사진 부분구청에서 거기 있는 술집들이 다 나가고 1층에다가니 1인 기업을 아니면 창업하는 젊은 층들을 위해서 다 일무전에서 거기 싹 임대를 줬어요. 지금 거기 가보면은 음식점이나 뭐 이런저런 그 1인 기업 한 사람 두 사람 중에 거기 정보들이 쫙 있어요. 그것을 우리도 생각을 해보자는 얘기죠. 동네 한가운데 있으면은 그게 청년들이 사실 청년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요즘 임대료가 비싸가지고 거기를 감히 덤비지를 못하는 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 그런 젊은이들을 위해 사는 것이 사실은 행정적 지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은 젊은이들이 모여들면은 동네가 바뀌는 거예요. 동네가 바뀌면은 동네가 사는 거예요. 그것도 방법이에요. 그래서 일할 수 있는 공간, 마을 커뮤니티, 서로가 어떤 소통이 돼야 되고 어떤 그 지역에 그런 젊은이들은 문화가 또 바뀌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플랫폼화가 새로 졌을 때 지하층에 만약에 거기 영화를 한다든가 공연을 한다든가 그런 것이 했을 때 달라지는 거예요. 저기 지금 대학로 보면은 그 연극하는 지하실 연극하는 공간들이 엄청 많잖아요. 처음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연극한다고 해도 엄청나게 큰 최소한도 뭐 몇백 평 있는 그런 거 아니에요. 거기 지하실 보면은 40평, 50평 그런 공연들이에요. 그 연극하러 보시는 분들이 40명, 50명, 많아야 100명. 그 사람들을 놓고 연극하는 거예요. 네. 여기도 그렇게 플랫폼 측면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로 살아남은 방법이 아까 그런 거 아까 처음도 똑같이 연계해서 일할 수 있는 공간 커뮤니티 똑같은 거예요. 같이 이렇게 직거래 장소 청년 마을기업 체험 이런 거예요. 이게 이런 걸 유치를 할 때 원래 유치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고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했을 때 이게 뭐 어떻게 보면 주방 세제 만들기 누가 보면 우습다고 할 거예요. 이게 우습다고 하고
뭐 비누 만들기? 비누 만들기는 사실 요즘 가정집에서도 비누 만들어 쓰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건 나 혼자예요. 혼자지만은 여기 둘리마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가지고 만약에 저런 것을 비누 만들기 저런 괜찮은 비누 만들어서 요즘 이 마스크 초창기 했을 때는 주부들이 마스크 만들어가지고 돌렸어요. 그런 것이 방법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기 혼자 했을 때는 별로 그게 홍보도 안 되고 별로 이게 효용이 없어요. 하지만은 두 사람, 세 사람 마을에 모였을 때는 상황이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작은 일이지만 살아남기 위한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지금 도시재생에서 지금 살아남고 괜찮은 사회사업 하시는 분들 아니면 협동조합 하는 분들이 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시작해서 지금 우리 인터넷에 나오는 아까 처음에 나오는 술 담그고 장 담그는 집 그렇게 탄생한 거예요. 그게.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막 누가 한 100억 딱 주고서나 우리 술 만듭시다. 절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게. 자 그러면은 지금 얘기한 게 제가 이제 플랫폼을 쳤을 때 이게 이제 평면도예요. 이게 이제 지하실. 여기 있는 것은 사실은 저희들이 이제 이 평면도를 처음에 이 현상설계 저는 이제 처음부터는 참여는 안 했는데 현상설계에서 당사는 나와가지고 센터장님하고 또 센터 또 여러분들과 같이 얘기해서 만들어서 조금씩 이게 이제 평면을 바꿨어요. 저는 지금도 설계를 하고 있지만 설계는 제일 목표는 쓰는 사람이 어떻게 쓰냐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위주가 되는 거예요. 저는 내가 설계하지만 나는 그 집에 살질 않아요. 설계하고 나면 거기 집 짓고 나면 준공할 때 한번 가보고 중간에 한번 가보고 그럼 끝이에요. 저는 그 집이 좁던지 살기 편하던지 아니면 나쁘던지 보는 것은 그것은 저하고 어떻게 보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은 결국은 그 집을 사는 사람은 설계를 나한테 의뢰했지만 그 집 사는 사람이에요. 이 동네에 사는 사람 누가 사냐? 여러분들이 여기 사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졌을 때 지하실을 뭘로 쓸 거냐? 여기는 지금 뭐 영화관, 공연장, 아니면 회화할 때 여기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건 우리가 상투적인 얘기를 지금 써놓은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 말고도 할 게 무궁무진해요. 어떻게 쓰냐에 따른 거예요. 여기는 1층이에요. 1층인데 한 1층을 지금 요 전체 지금 여기 화장실하고 계단 빼고 나머지 공간을 써서 1층에 뭘 하자 여기다. 겨울에는 좀 제약을 받겠지만 나머지 계절 동안은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 둘리마을을 홍보할 수 있는 뭔가를 할 수 있잖아요. 여기서 뭔가. 그 다음 이제 2층 똑같은 거예요. 같이 뭐 주민 사랑방, 북카페, 다초타이거예요. 북카페라든 뭘 하든 다초타이거예요. 아니면 저기다가 중간에다가니 싱크대 하나 집어넣고 요리에 관련해서 뭐 이 음식에 대해서 내가 예전에 한번 저희 갔다 오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빵집을 지나가는데 요즘 보면 다 빵집은 프랜차이즈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 보면은 저도 그러지만은 나머지 빵집은 잘 안 가. 동네에는 이 시장통에는 빵집 있죠. 가격도 싸. 근데 안 가. 왜 그래요? 맛이 다른 거예요. 근데 또 하나가 빵집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아까워서 이제 어쩐 건지 이게 출퇴근 시간에 빵을 시식하라고 그런 게 없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상술이야.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 그 시간에 빵을 굽는 냄새를 풍기고 시식할 수 있게 놔둬봐봐요. 이게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야 저 빵 주인님이 우리를 다 배려놓는다. 응? 퇴근할 때 참 가뜩이나 배고픈데 빵 내서 풍겨가지고 사람 약 올리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빵 가게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 동네 주변 사람들 입맛을 자기 빵 가게에 있는 그 입맛을 버려놔야지 빵을 사가니까. 그 사람은 그게 성공이에요. 우리로서는 야 저거 가뜩이나 사람 배고픈데 약 올리는 꼴이 되지만은 그 사람처럼 그게 사실 전략인 거지. 그런 걸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음식점이라든가 빵에다가 뭐지 카페라든가 커피에다가 뭐든지 그걸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백종원 씨가 그 골목식당 하잖아요. 그분이 남들이 보면은 골목식당을 활성화 시켜가지고 야 청년 창업을 하고 음식이 조금 아는 사람 막 창업을 해서 뭘 해라. 그 사람 반대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 음식점에서 안 되는 사람 이유가 뭐냐면 자기 입맛 때문에 맞는 거예요. 자기 가족, 자기 지인한테는 딱 맞는 입이야. 그렇지만은 그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입맛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아니면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음식점을 차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차렸다가는 다 망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그래서 이 평면을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은 저희들이 하면서 이거 왜 이래? 그래서 이걸 하면서 지금 평면을 계속 수정하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가 그런 음식을 할 수 있게 아니면 공유 오피스 같이 어떤 그 업무를 할 수 있게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힘을 내서 할 수 있게 공유 오피스를 한다든가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기 4층이에요. 4층을 여기를 테라스를 만드는 것이 사실 이게 북쪽이잖아요. 북쪽에 보면은 수락산도 보고 두봉산도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런 걸 이용하라는 얘기예요. 이제 5층에 가면 사실은 이 평면을 이번에 이렇게 돼 있는데 야 그러면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딱 분절돼-가지고 운동기구를 몇 개나 갖다 놓겠냐.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이걸 이쪽으로 바꾸고 여기 전체를 하나로 하게끔 기둥을 빼라 해가지고 설계사무실하고 신경전을 벌였어요. 왜 그러냐면은 센터에 있는 계신 분이나 나나 센터장님들은 여기를 해놓고 집을 지어놓고 나면은 쓰는 사람은 여기 있는 분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분들이 그래도 그나마라도 잘했다는 얘기는 못하더라도 욕을 말해야 돼요. 그래서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공간 제한 수정해야 그래서 지금 계속 그래서 이런 것을 과연 어떻게 쓸 거냐는 여러분들이 계속 제안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남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이 형수랑 짜고 왔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플라스틱 입어놓고 제가 보기엔 3층이나 4층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이 수입원이 될 텐데 형수들이 너무 작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여기에 생각이 무조건 5층에는 카페, 지하층에는 연구 고정을 두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냥 생각에 고정하지 마시고 지하층에 카페 할 수도 있고 5층에 카페 할 수도 있어요. 중간에 할 수도 있어요. 그 생각을 과연 뭘 해야 되냐, 헬스클럽을 어디에 하면 좋겠냐, 그걸 많이 고민을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는 방송 그냥 마을 지킴이 같은 건 이렇게 많이 했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냥 지금까지 나온 얘기를 쓴 것 뿐인 거지 과연 여기다 뭘 넣을 것은 여러분이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설계하는 것은 얼마든지 바꿀 수가 있어요. 설비 같은 거 얼마든지 나중에 충분 후에라도 뜯어 고칠 수 있어요. 할 수 있으니 고민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과연 뭐를 해야지 과연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낼 수 있는 건가. 이게 이제 5층이에요. 사실은 이제 옥상이에요. 옥상인데 어쩌면 태양광도 있고 뭐가 있으니까. 아니 옥상도 사실 건물이 크지는 않아요. 이게 크지는 않지만은 옥상도 저렇게 하고 나면 나중에 옥상에 뭐 할 거냐. 사실 옥상에다가니 저는 이런 생각이에요. 카페라는 사람이 여기 동네에 사시는
오두봉거리 카페에 저 끝에 하나 있어요. 그죠? 주변에 아주 많아요. 아니 저쪽에 저 큰 거리는 있는데 오두봉거리 그 길 두 개예요, 안쪽으로 두 개. 두 개인가? 거리에서도 두 개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전 이생 이런 생각. 저 옥상에다가니 진 커피에 대해서 좀 일각에 있는 사람을 초대를 해서 커피에 대해서 컵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커피 상술에 대해서 초빙을 배우시라는 얘기예요. 카페 하는 사람들 다 모아놓고 배우고 이 5층 같은 데는 여름에는 좋잖아요. 해놓고 장사를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거 그냥 놓고서 여기서는 막걸리 마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여기 동네에 동태 끓이는 사람 누구보다 특별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 모셔다가니 3층에서 강의를 하는 거예요. 음식점 하나쯤 다 모아놓고 그 사람을 본받고 찾아내가지고 하시라는 얘기예요. 그걸 그냥 내 입에 맞으면 좋은 게 아니야. 내 입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음식점이라는 것은 타켓이 한쪽으로 편중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그 중간의 맛을 찾아내가지고 하는 것이 이게 성공의 지름길입니다. 근데 이건 뭐 그냥 참고로 보세요. 지금 이게 이 건물 투시도예요. 투시도니까 참고로 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결국은 목표가 뭐냐? 여기까지 뭐 지금 정확하게 내가 얘기를 했는데 살아남기 뭐냐 이런 거예요. 일할 수 있는 공간 만들어서 청년 창업이라든가 1인 기업이라든가 지역 커뮤니티 뭘 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게 사실은 3번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다 똑같이 나 할 수 있는 거 저 사람도 할 수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그건 내가 죽음의 지름길로 가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는데 저 사람 못 하는 거. 그걸 찾으라는 얘기예요. 결국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이 이 플랫폼에서 우리 한국 땅에 지금 도시 재생이라고 하는 모든 사업 중에서도 독특한 것을 찾아내라는 얘기예요. 저기는 없는데 우리는 여기 있더라. 그거예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어린이집을 좀 많이 설계를 하고 있어요. 내가 원장들한테 하는 얘기야. 원장, 교사들 다 필요 없다. 우리 애가 여기 나왔을 때 하루 왼종일 재미나게 놀고 다른 유치원에 없는데 여기는 있더라. 그거 갖고 재미나게 놀고 가면은 그게 최고의 유치원이고 어린이집이지 원장들, 교사들이 재미나고 뭐 한 것은 필요가 없다. 사실 애들 없으면 유치원이 필요 없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걸 망각했을 때는 그 유치원은 원장들이 자기 과시하는 거 되는 거고 학부형들은 애 맡겨놓고 자기 허비 마시러 가는 거예요. 그건 필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 애가 아침에 와가지고 갈 때까지 재미나게 놀고 가면은 그게 최고의 유치원이고 유아원인 거예요. 그걸 찾기 위해서 내가 노력하는 거고 원장이 노력하는 거고 교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그게 사실 3번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게 자기 혼자만 하는 것은 망하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실패할 수 있는 지름길이에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플랫폼을 줬을 때 제일 중요한 게 4가지. 과연 지향점이 뭐냐, 어디로 갈 거냐. 플랫폼에 가서 각 6계층을, 옥상까지 7계층을 어떻게 이용했을 때 지향점이 뭐냐, 그걸 분명히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동체가 나 혼자만의 독방이 아니고 같이 민주적 공동체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철학을 가져야 된다. 거기가. 세 번째, 지자체에서는 지금 서울시나 국토부라든가 도봉구청에서는 제일 목표는 저거예요. 3번이에요. 중국 나오고 그 다음 날부터 전기세 내달라고 손 벌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라는 얘기예요. 자체적으로. 이게 이제 행안부나 서울시 같은데 지속 가능성. 저게
지속가는 거 잘 돼야지 오세훈 시장이 주로 오빠가 주의세금 없앤다는 얘기를 않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시원찮아가지고 여기 그 많은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성과가 별로 없다. 주의세 정세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거. 그래서 지속 가능성 있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죠. 일회성이 아닙니다. 그게 그래야지 서울시에서 우리는 당신들이 돈 줘가지고 이런 성과를 냈다. 국토부에 가가지고 둘리마을은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 돈으로 변화가 되고 이런 식으로 지속하는 계속 발전할 수 있다. 그걸 보여줘야지 거기서도 도시 재생에 돈 들였을 때 이런 성과가 나타나지. 그게 안 됐을 때는 돈 들여가지고 뭐 했는데? 그런 소리 들은 순간 없어지는 거예요. 그거. 물론 아까 얘기한 그 빌바오 같은 그렇게까지는 사실은 엄청난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 많은 시간이 있어야 되고 시행착오가 있어야 되고 금방 되지는 않아요. 또 거기에 맞는 엄청난 두뇌가 있어야 되고 그걸 또 밀어붙이는 그 파워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이 겸비됐을 때 그런 도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는 똑같이 같은 일이에요. 아까 똑같이 작은 일, 조금 큰 일, 조금 큰 일. 그래서 희망 플랫폼이 과연 뭘 할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네 번째. 그 무엇이 생겨서 이 희망 플랫폼을 통해서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어쩌고저쩌고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희망 플랫폼을 통해서 여기서 뭐를 창출해서 만든 것이 바깥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바깥에 나가서 여기서 각자 자기 생업하고 같이 마을 키워줄 때 되는 거예요. 네 번째가. 제일 엑셀레이터 같은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플랫폼이 앵커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 그림은 뭐 과연 플랫폼의 앵커 전초 기지를 만들 수 있느냐. 사실은 최종 목표지 그게. 저희도 얘기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최종적인 목표가 이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들 어디 가서도 두리마을이 이렇게 커졌다. 그걸 내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아까 똑같이 같은 얘기예요. 그 사회적 기업이 전국에 한 1200개, 서울에는 한 10개, 100개 이상이 서울에 사회적 기업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기업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민주적으로, 자율적으로 같이 또 전부 다 협력해서 이제 이 각 구마다 센터도 많고 도시재생 사업 하는 데도 많잖아요. 같이 연대를 하시라는 거예요. 나만 단독적으로는 절대 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까 얘기하는 성수라든가 다른 데 하고 연대를 해서 거기에서 잘된 걸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변형에 여기에 맞게끔 두리마을에 맞게끔 바꿔서 키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연대가 중요하다는 거죠. 나 혼자 독불장군은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하는 것이 자, 새로운 아이디어. 내가 아무리 여기서 얘기를 해도 새로운 아이디어는 내 머릿속에 정체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이고 동력분들이 다 보였을 때 전혀 다른 얘기가 튀어나올 수 있어요. 그 전혀 다른 얘기가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 그게 새로운 창출이 되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막연한 것은 필요 없어요. 구체적이고 현실적이고 과연 그게 영원히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고 막연하게 야 이거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5천만이 무슨 생각을 못 했겠냐고요.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 설계사무실도 소위 말하는 사장들이
하는 생각이 다음 달은 뭐 먹고 살지? 내년에는 무슨 생각, 뭐 어디서 일을 따오지? 오로지 그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사원들은 그걸 일을 하지만은 나머지 시프들은, 마스터들은 밤새 그 생각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일을 따와서 우리가 먹고 살지? 그거예요, 똑같이. 그래서 막연한 내년엔 잘 되겠지? 아니 뭐 전기세 내주겠지, 구청에서? 그런 생각 버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임대를 했을 때 아주 최소하게 기본적으로 전기세, 수도세 뭐 이런 거 돈 들어가는 거예요. 임대료 15% 정도가 기본적인 돈 나가는 거예요. 이게 15% 정도고 나머지는 이게 아주 안 나가면 안 되는 건물이 유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전기세, 물세가 15%예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15% 그 건물을 희망 플랫폼을 졌을 때, 그 건물을 임대했다가 쳤을 때 1,000만 원에 임대했으면 150만 원은 무슨 수로 넣어서 벌어들여야지 그 건물을 도봉구청에 가가지고 전기세 내주세요. 그 소리 안 난다는 거예요. 최소한 15%는 벌어들여야지 이 건물을 그냥 유지를 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건물을 뺏기는 거예요. 도봉구청 넘어가고 다른 행정기관이 들어서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돌아 한번 타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지역성이라든가 이 두리마리라는 특성, 주변 환경에 이런 것을 잘 이용을 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뭐 질문사항 그런 건 안 물어보시나요? 질문사항보다는 하고 싶은 말. 우리 얘기 좀 합시다. 네, 질문사항보다는 나는 이렇게 얘기하면요, 뭔가 깜깜한 게 있어. 왜 그러냐면 주민들이 역량을 제대로 파악 안 된 상태에서 지금 말씀도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센터에서 우리가 보면 장기적으로 처음부터 이렇게 다 알고 있으면 주민들 일하는 거 굉장히 수월한데, 새로 왔을 때 모르고 또 왔을 때 모르고 이 사람 모르고 저 사람 모르고, 주민들은 자신 있게 가다가도 또 얘기하면 또 침체가 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 젊은이들 참여 안 한다, 또 사람들이 안 온다. 지금 이런 도시생으로 현실적으로 어쩔 수가 없어. 돈 10원도 못 벌어. 그리고 알아가라. 계속 뭔가 만들어내기 위해서 몇 년을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돈 안 벌어도 될 사람은 상관없어. 당장 수입을 창출해야 될 사람들은 이거 하다 지치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주민들은 뭐가 있느냐, 또 어떤 뭐 주민 간의 갈등이 있느냐, 열애 갖고 왜 안 나오냐, 그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기 때문에 안 나온 거예요.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은 자, 희망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어찌 보면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제 딱 틀을 잡아야 돼. 주민들이 그나마 나오신 분, 맨날 나오신 분만 나오셔. 그러면 누군가가 틀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동네가 정식적으로 발표된 게 돌봄센터가 하나 정확히 들어와요. 그 다음에 희망 플랫폼이 지하 1층에서 지상 5층까지 들어와. 옥상까지 이제 되겠죠.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가지고 가서 다른 데 이탁을 안 주고 주민들이 하려고 하고 주민들이 수익 창출하고 일거리 만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이렇게 쫓아가다가는 중간에 다 뺏기게 돼 있어. 그리고 너희들 그럼 한번 해봐. 그럼 1년 하다가 또 다 뺏겨. 그리고 내가 거기 들어갔어. 내가 수익 창출 못하면 자동으로 내놓을 줄 알아야 돼. 그러면은 내가 후집에서 돈 내서 내 그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참 이게 어떻게 보면 무서운 거예요. 하면서도. 그리고 협조를 안 하면 절대 안 되고, 그러면 단계를 해야 돼. 그리고 너 들어가고 나 들어가고 아니라 전체가 어우러져서 파트별로 맡을 줄도 알아야 돼. 지금 정도는 이제는 뭔가 파트가 정리가 돼야 돼. 그리고 협동조합도 만들어서 꼭 협동조합을 갖고 있어야 들어가요. 개인은 못 들어가. 그러면 이 정부가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처럼 돈 안 벌어도 지금 막말로 먹고 사는 사람 괜찮아. 이제 나이가 드시고. 근데 젊은이들 여기 유입해갖고 같이 하자 해갖고 내 새끼들도 나 못 듣고 다 망해. 부모 때문에 여기 와라
깜짝 놀래. 애기들은 앞으로 인생길을 어떻게 하려고 젊은이도 오라가 성수동 같은 경우는 기술을 배우는 거예요. 나도 성수동 몇 번 가봤어. 거기를 빵 제가부터 뭔가 국가 협조를 많이 해줘. 그럼 젊은이들이 막 늘어나. 또 수제와 이런 거 젊은이들 배우면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하는데 우리 동네는 그런 뭔가 없어. 그러면은 만만한 우리들 이 50대, 60대, 젊어야 40대 이런 사람이 어쩌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끌고 가야 되는데 우리는 막말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니까 편하면 하고 힘들면 물러나야 돼 지금. 아 이거 아니네? 그러면 또 그만둬야 돼. 그런 상황이 됐다고 이 동네가. 그래서 나는 참 안타까운 게 내가 진짜 열심히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너무는 안 된다고 그러고 쪽팔린다고. 그래서 어찌했든 간에 우리는 지금 현재 정도는 자 대표 필요 없어요. 부대표 필요 없어요. 누군가가 젊은이가 앞장서서 내 직업이다 하고 일할 사람이 나서줘야 돼. 지금 정도는 이제는 그게 30, 40대든 50대 60도 안 돼. 이제 늦었어. 머리가 빨리 돌아가고 누군가가 이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상탑사 계획서 있는 사람이 하나 나타나줘야 돼요. 이거 직업 삼아서 그렇게 해서 직거래장치 1층 가서 돈 수익 만들어낼 수 있어요. 또 나는 우리 동네에 이렇게 생각했어.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엄마들한테 자격증을 가져와. 자격증을 가져온 사람이 자격을 부여할 수 있거든. 그래서 나도 나름대로 몇 개를 따놨어. 일부러 남이 안 하는 거를. 그러면 이런 도자기부터 해갖고 몇 가지가 있다고. 그러면 우리 동네는 배우러 오는 공간으로 만들어도 된다고. 공유복 나도 같이. 배우러 와서 너희들 수강료만 내고 가고. 그러면 여기 배우 멘터가 될 수 있다고. 나는 그런 거를 굉장히 선호했었다고. 그러면 지금 정도 뭔가 정립이 돼야 돼. 정립이 돼서 지금부터는 그거를 테스트하고 해보고 공모해서 또 가르쳐보고 해야 돼. 그런 훈련이 필요해 선생님이. 그래서 나는 도자기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동네 꾸미는 것도 좋지만 처음으로 해서 한 작품 하나씩 4, 5천 원이면 굉장히 좋은 계획이거든. 이제 코로나 풀리면 중고등학생들 유치원부터 다 체험하러 오게 돼 있어요. 나도 도예 전공해서 내가 알아. 도예는 그거야. 그러면은 동네도 꾸미면서 또 한 가지는 꾸미고 하나는 만들어가고 이런 쪽으로 체험하면 굉장히 좋은 쪽으로 될 것 같아. 그러면 이제 내가 볼 때 몇 가지가 나왔어요. 지금 죽으라고 만들어서 지금 우리 동네 이제 잘 들으세요. 왜 같이 일을 하니까. 자, 도자기 하나 나왔어. 이제 조합 하나 만들어야 돼요. 직거래장도 조합 하나 만들어야 돼요. 마을방송국 조합 하나 만들어야 돼요. 이제 마을방송국 할 사람들이 지금 한 3사람 정도는 튼튼한 사람, 경험 있는 사람 내가 했어요. 지금 2사람만 더 하면 돼. 그럼 2사람 몰라도 돼요. 3사람만 잘 짜고 가면 돼. 그러면 160원대 하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제 돌보미는 이제 저쪽으로 가니까. 그리고 이제 상인회는 자기네 상인들 공유복 하나 있고 음식하고 그래야 되니까 그 상인회는 이제 하나 어차피 만들어졌으니까. 그리고 이제 마을 보안 지킴이 그거 하나 있죠. 지금 6개가 나타나. 그럼 문화예술을 하나 또 묶으면 돼요. 그 문화예술은 이 도자기로 해서 하나 묶어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하나 지금 이럴 때가 아니고 젊은이가 누군가가 내가 한번 책임지고 앞장서서 아이디어 내고 답사 다니면서 하나를 만들어내겠어 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줘야 돼. 지금 정도. 그래야 우리가 이거 정말 똘똘 뭉쳐서 같이 가죠.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진다고. 맨날 이런 교육을 받다 끝난다고.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 딱 솔직히 힘들어서 시간 있어요? 없지. 나도 시간 없어. 나도 바빠 죽겠어. 내가 이 동네 있다면 난 내가 끌고 가겠어. 그래서 나는 이제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거리라 어쩌다가 또 이렇게 됐는지. 난 내년 정도 오래전부터 해하고 내년도도 가야 되는데 나도 내 팔자가 또 그렇게 됐어. 어쩔 수 없어. 그러면 누군가 해야 돼. 이 사람들이 하겠어. 못해내. 먼저 몰라. 우리 민영이가 해야 되는데 민영이는 지금 너무 약해. 더 못해. 그리고 없어. 상인회는 나타나지도 않아. 그리고 동네가 분열됐다 이런 말이나 들려. 노인네들은 그 대표 부대표 되니까 이거 지구들 바빠 죽어 안 돼.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나는. 나 죽을 것 같아 지금. 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아 지금. 결론은요. 예. 결론은 분명히 여기서 전문가를 하나 찾아서 그 월급 누가 줄 거예요? 월급 누가 줄 거예요? 본인이 동네에서 누구가 나타나서 해줘야 된다고. 이 아는 사람이. 우리가 전문가가 돼야 되는 거고요. 그치. 우리 중에 전문가가 우리 중에서 해야 되는 거야. 거고요. 이게 키워야 되는데 키울 사람이 지금 오늘 만들어야 돼. 지금 하나를 자 옆쪽은 행정적으로 좀 도움을 준다 하지만 응? 그러면 앞에서 딱 하고 리더가
지금 대표 부대표 필요 없어. 고문도 필요 없어. 누군가가 이것만 하나 딱 맡을 사람이 나타나서 우리는 따라가지고 같이 의견 내주고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가야 된다고 지금 정도는. 그리고 각자 협동조합을 만들고 많이도 만들 필요 없어. 3개 만들어서 그 밑으로 또 들어가면 돼. 그게 낫겠더라고. 누군가 한 사람이 딱 해줘야 되는데 누구냐 그거야. 나는 내가 바빠 죽겠어. 나는 왜 그러냐면 이것만큼은 내가 안 뺏기고 싶은 거야. 위탁을 안 주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을요. 앞에 가장 쉬운 건 아까 여기 바꿔야 구조를 바꿔야 돼요. 구조는 다 바꿀 거예요. 아까 봐봐. 주민들 의견 모아서 하자고 그거. 오치기 지금 아래 평수가 17.6평이에요. 그건 이제 그때 가서 하자고 지금 하지 마. 이게 아니라 이거랑 층을 바꾸면 돼. 그걸 바꾸자고 그때 가서. 우리 실력적으로 바꾸자고. 이게 가장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이 지금 헬스클럽 사업이라고 지금 우리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코로나가 아닐 때 다른 데를 기준으로 봤을 때, 다른 데 기준으로 보면 지금 서울 경기도 공간이 봤을 때 헬스클럽을 가지고 있는 데는 자체 수익을 내갖고 유지 관리를 해 지금. 그러면 근데 헬스클럽도 망하는 데 많고 그래서 그것도 잘 생각해봐야 돼요. 그 헬스클럽은 자기가 임대료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내고 하는 거고요. 여기는 임대료가 없는 상태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망할 일이 없어 이거. 헬스클럽이 이 동네 안 되진 않아. 돼. 그런데 그러면 헬스클럽을 크게 잡고 그러니까 마을 방송국이 3층, 4층이랑 그 얘기를 나중에 하자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해. 왜? 아니 한다고. 그거는 아까 얘기했던 것들은 자 이민영 같이 지금 도자기는 자기 파트를 찍어줬지. 자 하고 있지. 이런 사람들 하나씩 주고 돼. 우리가 좋아. 아니 잠깐만. 층수는 바꾸면 사자고. 그건 중요하지 않다고. 바꾸는 게 지금 요 헬스클럽 자리는 이 샤워 시설 때문에 빨리 설계되고 아니 빨리 지을 그러니까 그렇게 할 거라고 하는데 잠깐만. 자 바꾸자고.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예를 들어서 아는 사람이 나타나서 리더를 해갖고 갔대. 그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 아직 설계 안 들어갔으니까. 그러면 바꾸자고. 우리가 아주 편하게 동네에 맞춰서 바꾸자고.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이거야. 돌보미 물가는 돌보미 쪽 센터에서 할 때 그 사람들이 누군가가 리더가 나타나서 거기에 맞춰서 경험 있는 사람이 하게끔 기획력이 있고 끌어갈 사람이 나타나서 또 책임지게 해주고 이 앵커는 주민 전체로 가기 때문에 누군가가 젊은이가 하나 나타나서 이거를 이렇게 나갑시다 하고 의논해서 할 사람이 그 사람 말을 들을 사람이 있어. 대표 부대표를 떠나서 이거는 주민 대표 부대표 틀려. 희망 플랫폼의 회장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럼 따라주는 거야.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진도가 나가고 회의도 진행되고 계속 진도가 나갈 수 있지. 이러면 이 자리에서 끝나면 딱 집에 가면 또 덮어. 다 지금 그러는 상황이야. 그래서 우리가 정확히 하나를 정해야 돼. 그리고 이 사람은 더 공부해서 같이 전문가하고 또 협조를 구해서 일하고 이렇게 해야 돼. 미치겠어. 그러니까 성공을 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그 상식 기준을 있는 사람이 이끌어 나가는 그리고 딱 맞습니다. 그리고 막말로 우리가 건물이 하나 동네 딱 들어서 그러면 너가 알아서 해봐. 너가 수익 창출하고 해봐. 우리 부자 돼. 얼마나 제재한 게 많아. 겹쳐도 안 돼. 이런 건 안 돼. 저런 건 안 돼. 미치는 거야. 그러게 잘 안 되면 뺏는다고 하니 이게 뭐냐. 그러니까 미치는 거야. 어떤 나중에 결국 누구 좋아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좋아. 여기 계시는 분들 우리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 돼. 그죠? 아니 살아도 같이 죽으면 살아도 같이 살아요. 죽어도 같이 죽고 그러자고. 그럼 좋아. 우리 센터에도 계시고 우리 전문가님도 계셔. 난 2017년부터 같이 일을 조금씩 했어. 갖고 절대 주민이 아이디어 내야 됩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많이 했어요. 가만 놔두면 그 니네 영역회사들 지금 마음대로 해버려. 이동 특성 몰라. 근데 다행히 그때 2원인가 3원인가 그때 이제 이쪽에서 가셨더라고. 그때 방방방 돌리면서 10몇 명이 같이 12명씩 일할 때 절대로 주민들 의견 빨리 참작하세요. 그래? 그때 몰랐어. 뭐 주민 의견이 들어가고 지금 시키는 대로 우리 가만히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 나도 그때는 몰랐어. 그래? 그럼 우리 한번 오늘 내보지. 해갖고 그때부터 머리를 짜낸 거야. 더봉역 여기 하부, 명동거리, 여쪽 우리가 아이디어 다 낸 거야. 그걸 지금 그대로 지금 실행되는 거야. 지금. 어차피 사람 마음 다 똑같아. 그때 그래갖고 참 고마웠어요. 저는 그걸 못 잊어. 그냥 또 오셨어. 그러니까는 어차피 뭐 더봉 일동이나 우리 강화 일동이나 다